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인 애널리스트 및 투자 권유 자문 정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두식이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올바른 투자 지식으로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딱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자, 정말 여기 딱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판 개미는 삼성전자를 샀고요. LG 엔소를 삼성전자 팔고 산 연기금이에요. 자, 내일 이제 장이 시작되는데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이 시장 어떻게 될지. 중장기로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물론 3월 달에 이제 우리 금리 인상이라는 한 번 더 악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실제로 될 때 얼만큼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요. 중장기로 좀 보면 올해를 그냥 쭉 놓고 보면 자, 1월에는 굉장히 이제 하방으로 많이 좀 빠졌던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부분 있고, 미국에서도 그 폭락이 좀 나왔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올 한 해를 쭉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정말 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포지션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가총액이 100조인데 CATL이라는 회사랑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 CATL은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과거에 파나소닉이 이제 2차 전지에서 1등을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CATL이 3등이었는데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2등이었고, 그런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이제 점점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테슬라는 이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택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CATL에 중국에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배터리를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가 아니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해야만 중국에 납품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맞아서 테슬라가 중국에 작년 이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성장기가 컸던 게 바로 중국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시장보다도 중국 시장이 더욱더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발을 디뎌야 되기 때문에 CATL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늘려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CATL한테 1등을 좀 뺏겼어요. 근데 CATL이 좀 고속 성장을 좀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270조라는 지금의 시가총액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270조라는 이 돈이 삼성전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와 비등비등할 수도 있는 정도로 사실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100조라는 거에 있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고평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전기차랑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그리고 25년도가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거의 우리가 이제 50% 이상의 자동차가 전기차가 되는 시장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다 보면 결국 그때는 정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뭐 CATL,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까지도 사실은 저는 고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 때 과연 이게 정말 CATL만큼 막 200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에선 역시나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뭐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 정말 사상 최고가를 행진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뭐하냐, 맨날 저평가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뭐하냐, 50조 벌면 뭐하고 100조 벌면 뭐하냐, 항상 저평가다. 우리는 저평가에 질려버리게 된 그런 주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딱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니까 100조라는 이 시가총액을 받았는데, 과연 여기서 지금 정말 재밌거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까지 팔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이제 업종들을 이제 조금씩 팔므로써 코스피 자체가 바닥을 찍었던 그런 상황까지 겹쳤던 게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괘씸하죠. 사실은 연기금이 시장이 같이 빠질 때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운용사들의 어떤 운용 방식을 보면 이 친구들은 저가에 많이 담아야 돼요.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 왜 저 연기금은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조금 받쳐주고 좀 사주지, 왜 다른 거 계속 팔고 며칠 동안 순매도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운용하는 방식이랑 우리가 운용하는 방식은 아예 이 방식이 달라요. 이들은 저가 매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가 매수도 이들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LG에너지솔루션 고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가임에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해야 돼요. 운용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가 매수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가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구간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알고리즘으로 때려내는 방식으로 지금 사실은 증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방을 때린다? 선물을 매도하는 선물이 많이 늘어난다. 옵션을 보고, 지수를 보고, 선물을 보고, 옵션을 보고, 이런 투자를 같이 해서 밑으로 때릴 때는 그들이 방어 해지를 하고 밑에서 현물을 매수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락이 나오면 와, 또 시장 아주 엿같다, 못 해먹겠다. 그런데 항상 또 시장이 반등하면 나는 또 여기서 털렸네. 혹은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역시나 시장은 늘 돌고 도니까 기업 가치에 치중을 하자, 이렇게 하는 투자자분들이 나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그냥 현물만 사서 그냥 저가에서 팔아서 사서 고가에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늘 저가에도 매수를 해야 되고 고가에도 매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들은 저가로 내려갈 때도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내려가는데 베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이 얼만큼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기업 가치를 믿고 내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들이 성장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느냐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해지하고 뭐 인버스 같이 치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분들은 사실은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LG엔솔만 산 2조 사들인 연기금이요. 삼성전자까지 팔고 샀대요. 당연해요. 시가총액이 100조만큼 되는 걸 살려면 큰 비중이 있는 걸 당연히 팔고 사야 돼요. 왜? 시가총액 2위니까. 자, 그래서 연기금 하루 순매수 첫 1조 돌파. 역대급 순매수를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자, 우량주는 1조 원이나 매도했다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LG엔솔만 사들이고 다른 건 다 내려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시에서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LG엔솔을 사들이는 데만 2조를 넘게 함으로써 이제 신기록을 세웠다. 요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냥 이거는 뭐 앞으로 이제 2월 15일 날 MSCI 자금 지수 편입 이런 것들, ETF 지수 자금 편입 이런 것들도 있고 코스피 200 편입, 이런 패시브 수급 이벤트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연기금이 먼저 이렇게 때려서 먼저 사주면 다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는 내릴 것이다, 누구는 오를 것이다. 사실은 그들만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에서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치고, 가치에 귀결하는 게 주가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든지 이게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믿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은 뭐냐, LG엔솔 이렇게까지 급락해? 파는 거예요. 왜? 하락하면 그 가치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내가 믿기보다는 팔고 지금 저가에 있는 거 사자. 사실 삼성전자 산 거는 저는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LG엔솔 뭐 팔아서 딴 거 사는 것보다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도 지금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성장성을 담보잡고 GAA 공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실제적으로 AMD, 퀄컴 뭐 이런 물량들을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이런 3나노 이런 수주를 제대로 땄을 때는 사실 그 이후에 삼성전자는
TSMC 시가총액이 지금 700조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450조 정도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충분히 삼성전자 700조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사는 그래요. 증시 불안이 이어지만 국민주로 간다. 개인들은 그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쭉 뭐 순매수하고 순매도 했다. 최근 굉장히 주가나 나스닥 지수 급락 등 글로벌 이슈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단기 급락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거는 앞으로 반도체 업종은 하반기에 정말 최고의 고속 성장기와 정점을 맞을 것이다라고 주가적인 정점을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제 이런 제가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과거에 2020년도에 시장을 LG 화학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LG 화학의 힘을 받았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성 SDI나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들은 사실 그때 수혜를 크게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그들은 수혜를 받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 주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시기의 차이일 뿐 결국 누군가 먼저 가면 결국 그놈이 고점을 맞을 건데 그 고점이 가기 전에는 언제나 사실은 우리는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 이게 정말 고점까지 2배 이상 갔다. 우리 양주가 2배 이상 가고 3배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고점이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고점에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삼성 SDI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분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LNF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은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주도주이고 대장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도를 하면 또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것들이 LNF는 사실 에코프로비엠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제가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주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대주주예요. 사실은 그 주포가 이 대주주가 사실은 주포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지 주포들도 대주주의 어떤 허락이나 이런 사인 없이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자, 상장돼서 오늘 찍었던 고점. 자, 모든 공모주들은 처음에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어느 시기가 돼서 그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최고의 실적과 성장성을 보여줄 때 정말 사실은 이걸 뛰어넘는 급등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주식이 모든 주식이 그래요. 태어나면서 한 번은 큰 상승을 한다. 저는 이 하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어떤 우려가 있느냐 이런 걸 봐가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이 이제 내일부터 열려요. 자, 내일부터 열리는데 사실 이제 기관 뭐 연기금에서 LG엔솔을 사고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들이 사고 해서 누가 더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방향성이 그래도 수급이 개인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실어주고 있고 연기금이나 기관 쪽에서는 LG엔솔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이 내년도에 굉장히 앞으로 전망은 단기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